토종기업의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정말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테무의 경쟁에서 셀러분들의 포지셔닝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번 판도의 승리는 쿠팡일 듯 합니다. 한국이란 시장이 유통의 코스트코가 이마트, 홈플러스에 밀렸듯이 한국 민족성도 작용을 한 듯한데요.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규제가 소비원, 중국 이커머스의 움직임에 산업통상부의 움직임도 한몫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토종 기업과 중국 기업의 싸움이 삼국지의 전쟁터를 박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알리와 테무가 같이 묶어가지고 한국의 이커머스 생태계를 위협하는 크로스보다도 플랫폼이라고 언급 많이 했는데 요즘 보면은 알리는 물류센터를 검토한다거나 이런 좀 현지화를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테무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알리와 테무의 성격 차이 때문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오픈마켓이에요. 판매자가 알리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자가 직접 고객들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거래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만 받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테무는 직매입을 합니다. 테무에서 파는 제품들이 대부분은 테무가 직접 보유한 재고인데 이는 쿠팡에서 지금 로켓 배송 배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로켓 배송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직접적으로 공장에서 거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판매자, 구매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이라면 테무는 직접 생산자 아니면 유통업자를 거래해서 물건을 훨씬 더 싸게 매입해서 싸게 판매하는 구조인 거죠. 물건을 싸게 매입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직접 정해서 판매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다 보니까 테무가 우리나라에 직접 알리처럼 진출해가지고 물류센터를 짓고 또 테무가 보유한 재고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또 물류센터를 지으려면은 물류센터 자체에도 매출과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물류량 자체도 받쳐줘야 되는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투자하기만 하면 알아서 셀러들이 다 재고 채워주고 거래형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게 쉬운 반면에 테무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현지화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판매하는 품목이 알리와 테무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저는 알리는 현지화를 해서 오픈마켓처럼 나중에 디벨롭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테무는 이러다가 말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유통구조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리가 설사 그걸 한국의 쿠팡처럼 시도를 한다 해도 협력사인 대한통운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은 쿠팡만큼 원활한 물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도 듭니다. 알리의 등장으로 중국제 저렴한 공산품을 팔던 셀러들이 피눈물 흘리는 타격을 입을 거고요.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는 오히려 새롭게 트래픽을 많이 나오고 있는 알리라는 플랫폼의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당장 에이블리나 브랜드만 해도 동대문 옷들, 보세 옷들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동대문 옷이지 사실 대부분 중국산 옷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갑이 가벼운 1020 세대들에게 타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 2만 원 정도의 10년 전 여성 의류 옷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에 대부분 의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위주로 팔고 있던 무신사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겠죠. 그럼 여기서 알리에게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를 빠르게 데려와서 판매를 시작하면 누가 타격을 입느냐? 바로 네이버입니다. 쿠팡보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거래액에 신경을 쓰고 있는 네이버가 타격을 입습니다. 네이버는 작년 매출이 9조 6천억 정도예요. 그 중에 커머스 분야가 매출이 2조 5천억 정도가 돼요. 네이버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커머스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힐수록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 그리고 네이버 전체 매출에 영향을 받는 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특히 브랜드 스토어는 네이버 커머스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을 잘 다루고 견지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고가 가전부터 구치코리아 같은 럭셔리 하우스 그런 다양한 입점 브랜드까지 네이버가 작년에만 해도 이 쿠팡의 빠른 물류를 따라잡으려고 도착 보장이라는 네이버 풀포먼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쿠팡의 빠른 물류를 견지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솔직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쿠팡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인 브랜드 입점에 힘을 싣고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 등장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브랜드 유치밖에 답이 없는 데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는 한정적이지만 이 플랫폼들이 브랜드 매출액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올해부터 굉장히 핫해진 역직구의 바람을 타고 한국이 이미 브랜드를 만든 회사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나 에이블리라는 저희 팔고 있는 상품들이 카테고리가 알리, 테무와 겹치잖아요.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브랜드 시장에 제외한 고세 의류 시장은요, 대부분 중국한테 뺏기는 것은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커머스에서 해외 직구보다 역직구가 훨씬 핫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큐텐이나 소피, 아마존, 라자다 같은 플랫폼이 한국의 화장품이나 의류 또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들을 외국에 가져가는 역직구 또한 새로운 트렌드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역직구를 해주려고 하는 약간의 시그널 같은 소식을 흘리고 있어요. 무슨 글로벌 셀러 파트인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한국 브랜드 알리에서 입점을 하면은 우리가 가진 200개 국가의 네트워크가 인프라를 한국의 브랜드 여러분들에게 파는 한국의 셀러분들에게 파는 제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 중개를 하겠다는 식의 뜻의 해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알리가 역직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계산이 나와야겠죠. 지금 한국에 본격적으로 물류 투자를 할지 말지도 지금 망설이는 상황인데 이 역직구도 결국은 한국의 브랜드가 그만큼 해외 수요가 많은 건지 지금 여기서다 투자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겠죠. 근데 이 소식을 공식적으로 흘리지 않았지만 유통업계는 이미 이쪽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알리가 실제로 한국 셀러들을 역직구를 중개하기 위해서 흘린 소식이 아니라면은 요즘 안 그래도 알리테무의 한국 진출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죠.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게 저희가 거기에 이제 중국발 이커머스 회사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오히려 아니다. 한국의 브랜드들과 셀러들이 이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울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임으로써 우리 좀 예쁘게 봐줘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 흘리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알리가 11번가를 인수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작년에 11번가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11번가의 매각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선 이커머스는 속도와 선점이 생명인 시장에서 생태계의 후발 주제인 알리가 선발 주제인 쿠팡을 견주려면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해서 느릿느릿하는 것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회사를 싸게 매입해서 그 회사에 가진 인프라와 자원,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럴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유통업계에 알리가 11번가를 살 경우 알리가 빠르게 확보하고 싶어하는 일단 국내 셀러 인프라를 한 번에 갖추게 되고요. 왜냐면 11번가의 대부분 셀러가 지금 네이버나 쿠팡 다 같이 입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상으로 빠르게 알리 입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11번가는 이 슈팅 배송이라는 이길 배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슈팅 배송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알리한테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말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위한 인프라를 이미 갖췄잖아요. 알리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이 시간이라는 거를 인프라를 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알리가 직접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막 굳이 보고 돌아다니고 건물 짓고 사람 뽑고 하는 것보다 11번가를 통째로 한국셀러 네트워크로 물류 인프라를 같이 동시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슈팅 배송은 알리가 최근에 관심을 보고 있는 식품과 뷰티 카테고리 슈팅 배송이 가능합니다. 여기 알리가 특유의 공격적인 투자와 자금 1,000억 이상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셀러들에게 수요자를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빠르게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일단 쿠팡은 전국에 260개 시군구에 182곳에 70% 정도의 내용운영까지 230곳에 확대해서 전국의 80%를 쿠세권, 쿠팡 셀러 세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쿠팡 측에서 운영 효율 때문에 대도시 위주의 쿠팡 로켓 배송이 들어간 건 맞지만은 대도시는 사실 로켓 배송이 안 되더라도 다이소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다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데 다이소나 마트가 주변에 없는 지역들이 쿠팡 로켓 배송을 한번 들어가면은 아마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쿠팡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비중은 더더욱 높아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커머스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내용, 3파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리면서 셀러버들을 응원드리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금, 토, 일 온오프라인 세미나 항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미나 항상 댓글과 상단에 고정 링크에 첨부하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의 소통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